예부터 치아 건강은 오복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치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각종 사고와 외부 충격, 심각한 구강 질환으로 인해 치아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치과 치료가 바로 임플란트 시술. 하지만 시술 과정 중 통증이나 완전히 식립할 때까지 걸리는 긴 시간이 사람들로 하여금 치과 문턱을 넘기 힘들게 하는데, 하지만 걱정 마시라. 발치 후 그 즉시 임플란트를 심어 일상생활 복귀를 빠르게 도와주는 디지털 임플란트가 있으니.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진 임플란트 시술인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이제 눈 감았다 뜨면 세상이 몰라보게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 역시 눈부시게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요즘 첨단 기술력을 이용해서 더 튼튼하고 정확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디지털 임플란트인데요. 이 방식을 이용하면 치아를 발치한 당일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디지털 임플란트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대구 미르치과 김종철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과 치료의 2대 큰 목표는 환자의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하고 그리고 환자의 심미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의 임플란트는 되게 유용한 치료이고요. 이미 1951년 발견된 임플란트가 70년 이상 치과 임플란트계에 아주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여지시는 그림처럼 연세가 70살이 넘으신 환자에게서도 임플란트와 세라믹 보철을 사용해서 거의 자연치와 유사한 구강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죠. 이렇게 굉장히 유용한 임플란트이지만 그게 항상 성공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98% 이상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지만 한 2% 정도에서는 저희가 원치 않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실은 임플란트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가 시술될 부위의 치조골의 모양, 그리고 양, 그리고 치은의 모양과 형상 등이 되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최적의 위치에 심어야만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치료이지만 가끔씩 저희들이 원치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과계에서 노력이 이루어졌었고요.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디지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치료죠. 치과뿐만이 아니고 의료계 쪽에서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여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영상, 디지털을 이용한 진단, 이런 이야기들이죠. 치과에서도 똑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원래 모든 사람은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 영상을 이용을 해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요. 거기에 맞게 가상적으로 임플란트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이 시뮬레이션의 기초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부위의 모든 상황들을 체크한 후에 시뮬레이션이 일어나고요.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거죠. 이런 노력들을 통틀어서 디지털 임플란트 또는 디지털 치과 치료라고 하고요. 오늘은 무엇이 디지털 임플란트고 무엇이 디지털 치과 치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대부분의 치과에서 치과 수술 전에 치과용 CT를 이용해서 검사를 한다고 해주셨는데요. 이 치과용 CT 덕분에 발치부터 임시치아 장착까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어떤 경우에는 사실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치과에서 요즘 CT를 사용하고 있고 그 CT를 사용하는 목적은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고 환자에게 안성맞춤인 치료를 하는 거죠. 요즘에 디지털의 화두는 디지털 기술이 아니고 디지털을 사용해서 맞춤형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춤형 진료라는 건 어떤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상황들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3차원 입체 영상인 CT를 사용을 하고 또 요즘 디지털 치과계의 하나의 화두인 캐드캠을 사용을 해서 보철물을 환자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T 영상과 3차원 입체 영상 등의 가장 큰 장점은 입체적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필요한 부위의 내부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거의 모든 환경에서 술 전에 술자가 환자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하나의 증례를 보여드리면요. 지금처럼 치조골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은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 보철물의 모습까지도 설계된 이 데이터상에서 가장 최적의 임플란트의 위치를 설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설계가 되면 임플란트는 당연히 이 자리에 심겨져야 하고요. 이 자리에 심겨만 진다면 이 환자분에게는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3차원적으로 지금처럼 진단을 한 영상이 의사들의 머릿속에 또 환자들의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현실로 옮겨지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치은의 두께도 괜찮고 치조골의 양도 괜찮고 그래서 임플란트가 처음에 설계된 원하는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최선의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해서 또 하나 만들어내고 있는 게 그 위치한 자리대로 드릴링을 하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드릴 유도 장치를 캐드캠을 통해서 만들죠. 수술 부위의 환경이 괜찮다면 이런 드릴 유도 장치를 통해서 무절개의 수술도 가능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물론 부가적인 시술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하는 부위의 환경이 임플란트를 받아들일 부위의 환경이 아주 좋다고 판명이 되었고요. 이 드릴 유도 장치를 통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직후의 모습을 보시면요. 당일에 지금 임시치아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건 절개가 없이도 수술이 가능하고 거의 피가 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환자에게는 정말 좋은 치료고요. 무절개 최소 침습의 치료를 한 거죠. 이런 치료들이 예지성이 있는가 보면 최종 보철물을 장착했을 때 거의 내 자연치아와 비슷한 유사한 상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5년 후에 이분이 이 치아를 쓰기에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그래도 3.5년 후의 결과를 보면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거의 모든 환자에서 일어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진단 장비, 3차원 입체 영상 장비를 통해서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걸 판별해내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의 치료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최정희 보철물 장착 사진을 보니까 제가 더 환한 미소를 짓게 되고요. 원장님, 기분이 참 좋네요.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는 디지털 기술이 더 발전해서 이 개개인의 이 환자에 맞게끔 또 치아를 설계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는 말인가요? 네. 디지털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입체적인 이미지를 얻어냅니다. 이 시를 보여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CT 영상입니다. 3차원 입체 영상인 CT의 장점은 한 번의 촬영으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환자 전체, 두경부 전체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단점은 환자의 표정을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요즘 의료계 쪽에서 융복합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무표정한 CT에 환자의 감정을 얻을 수 있는 얼굴 표정을 스캔한 데이터를 합칠 수 있죠. 그렇게 합치고 나면 무표정한 CT에 감각이 입혀지고요. 이 감정의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환자에게 안성맞춤인 치아를 설계할 수 있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표정에서부터 환자의 골격, 그리고 환자의 피부 상태, 그리고 환자 내부의 골 상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완벽한 디지털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최적인 미소를 설계를 하는 거죠. 보시는 그림처럼 수술 전에 자신감이 없는 미소를 고치고 싶어 하셨고요. 그 상황에 맞는 이분의 미소의 제일 최적인 치아를 지금처럼 설계를 했습니다.
이 설계된 미소를 바탕으로 해서 치아 전체를 저희가 희망하는 최종 목표의 치아를 그려냅니다. 이런 것들을 그릴 때 단순히 그냥 보이게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고요. CT를 통해서 그 환자의 골격에 맞는, 그리고 그 환자의 얼굴 형태에 맞는 최적의 치아의 위치와 치아 배열을 찾아내는 거죠. 이러한 작업들은 한 가지 데이터에서 전부 이루어지고요. 이 데이터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임플란트의 위치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임플란트의 부위들을 CT 영상을 사용해서 어떤 시술들이 필요한지를 평가를 하고 어떤 난이도의 치료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환자분과 상담을 하게 되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전술한 드릴 가이드, 그리고 또 즉각적인 임시 치아를 통해서 환자의 기능과 심미를 바로 회복해 줄 수 있죠. 본 그림을 보시면 수술 후 일주일째 지금 임시 치아가 장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과 비교해서 미소가 굉장히 환해졌고요. 환자의 감성이 변해 있죠. 즉 치과 치료라는 건 단순히 기능만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환자의 감성까지를 바꿔드릴 수 있는 치료가 되었죠. 최종 보철물의 모습을 보면 거의 수술 일주의 치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 하고 있는 치과계의 디지털 치료들은 이런 정보들을 그대로 최종 보철물에 넘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네,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난 후에 이 스케일링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스케일링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잘 몰랐는데 원장님 왜 그런 건가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치아 상실의 2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치이고요. 하나는 치주염이죠. 네, 임플란트는 아시다시피 인공의 구조물이고 충치가 생길 수 없는 구조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임플란트를 망가뜨릴 수 있는 요소인 치주염은 임플란트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스케일링이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은요. 그러니까 꾸준히 정기적으로 잇몸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렇게 잇몸 관리를 받지 않으면 임플란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케일링도 중요하지만요. 정기검진을 통해서 방사선 사진으로 체크를 하고 임플란트 주변에 치조골의 변화가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고요. 그것을 망치는 것이 이제 세균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이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적인 잇몸 관리가 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리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원장님, 틀니를 쓰셨던 분들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가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실제로 이게 사실인가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나 틀니를 장기간 사용을 하시게 되면 틀니를 받치고 있는 치조골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 중요한 건 골의 양과 질인데요. 틀니를 사용하셨을 때는 그 골의 양과 질이 좀 안 좋아지죠. 그렇지만 불가능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부가적인 수술들이 필요해지고 골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쓸 수 있는 골이 적어지는 거고, 결국은 진단을 더 정확히 해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처럼 이런 CT의 영상 장비나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정말 임플란트를 안성맞춤에 심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잘 찾아내서 심으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임플란트 시술과 치아 교정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잇몸 질환 때문에 뭐 일찍 연고치를 잃은 데다가 또 치아까지 막 삐뚤빼뚤하면 외모 콤플렉스가 생기지 않을래야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이때 임플란트 시술과 치아 교정을 원장님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교정 치료라는 건 치아를 바르게 펴는 거죠. 근데 그 교정 치료를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환자분의 골격 형태, 그리고 저작 습관들, 이런 것들을 보죠. 제일 중요한 게 골격 형태를 보는 건데요. 그 골격 형태에 맞춰서 치아를 배열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목적으로 보면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환자의 골격을 정확히 진단을 해내고 어떻게 치아를 배열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치아의 배열의 위치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의 위치도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임플란트와 교정을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도 실은 술 전에
정확한 검사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받기 전에 이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원장님, 임플란트 하러 오신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임플란트를 해야 될까요? 뭐 국산을 해야 될까요? 수입을 해야 될까요? 또 가격대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걸 좀 하면 좋을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나라 임플란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플란트가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됐을 당시에는 거의 모든 임플란트가 수입품이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를 제조하지를 않았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에는 우리나라의 임플란트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과의사인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임플란트 자체가 수입이냐 아니면 국산이냐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임플란트의 가격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요. 임플란트의 가격은 임플란트를 치료를 할 때 어떤 치료들이 부가적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가격만을 보고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시면 장기적인 예후 관리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가격은 그때 임플란트를 심고 치아를 올리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 임플란트를 평생 쓰실 수 있게 관리해드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비용들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산이냐 외산이냐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자기가 시술받은 임플란트를 이 병원에서 꼼꼼하게 평생 관리해 줄 수 있느냐가 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에 관한 궁금증들 여러 가지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원장님 또 골다공증 환자는 뼈가 많이 약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요즘 골다공증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 후에 또는 치과 치료 후에 원치 않는 결과들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실은 치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신의 뼈에 이렇게 미네랄을 높이려는 치료죠. 그러니까 결국 의미로 보면 골다공증 치료가 치과 치료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치료 계획인데요. 이때 이제 골다공증 때 쓰는 약이 가끔 임플란트 치료 후에 치조골을 괴사시킨다거나 불편감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임플란트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제를 무조건 또 끊고 멈추게 할 수도 없는 일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 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는 내과하고의 협진인데요.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 기준들은 치과 치료, 특히나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전에 골다공증 약들을 한 2, 3개월 정도는 끊고 그러고 나서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끊고 하는 게 치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내과, 그러니까 담당하는 주치의 내과 의사 선생님과 치과 의사 사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에도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런 디지털 치과 치료는요, 이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안면 비대칭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원장님 어떤가요?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CT를 통해서 저희가 두경부 전체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표정까지, 그러니까 환자의 감성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보면요, 이 가운데 선이 얼굴의 중앙입니다. 이 얼굴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환자분의 골격이 환자 기준 오른쪽으로 상당한 비대칭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이셨고요. 이러한 얼굴 비대칭, 골격적인 비대칭 때문에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잃고 계셨던 분이죠. 결국은 이 똑같은 기술을 사용을 해서 임플란트, 그러니까 구강 내에 한정된 게 아니고 얼굴 전체를 바로 잡는데도 이러한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렇게 진단이 떨어지고 나면요, 진단을 하고 나면 이 진단을 가상 시술을 통해서 제대로 옮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맨 화면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요 그림처럼 비대칭인 부위들을 파악을 하고요. 그 상황이 대칭이 되게 만들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현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 이제 또 캐드캠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비대칭 환자를 대칭적으로 만들 수 있게 지금처럼 만들어 놓은 요 데이터 위에서 어떤 부분을 고를 삭제를 하고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로 옮기면 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수술을 할 수 있게 가이드를 만드는 거죠. 마치 임플란트에서 드릴 가이드를 만들듯이 골 절개 가이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환자 맞춤형의 지금처럼 플레이트를 사용을 해서 골을 고정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가상 진단했던 것을 현실로 옮길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실제 수술의 결과를 보면 지금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 수술 전의 상태고요. 수술 후의 상태를 보시면 안면 윤곽이나 골 형태가 거의 대칭으로 개선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될 건 이렇게 삐뚤어진 상악골과 하악골의 위치가 바르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수술 후에 6개월의 결과를 보면 거의 정상적인 모습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외모도 거의 방금 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 전의 외모를 보시면 상당히 안면 전체가 환자 기준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환자의 상악골과 하악골의 위치 자체도 틀어져 있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수술법을 통해서 수술 후에 거의 정상적인 대칭적인 얼굴을 갖게 된 걸 보실 수 있죠.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보여지시는 이 파란색이 가상 수술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보이는 게 실제 수술입니다. 실제 수술과 가상 수술의 결과를 겹쳐보면 저희가 예상했던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디지털 기술은 지금처럼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거를 이루어낼 수 있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수술 장치들을 만들었을 수 있는 시대에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층 진일보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오늘 보여드린 디지털 기술이 언뜻 보면 거의 모든 증례에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기술이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만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최적의 맞춤형 진료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디지털을 사용한다고 해서 오늘 보여드렸던 또 괜찮은 결과들이 무조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 진단을 통해서 얼마나 각각의 경우에 맞는 맞춤형 진료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진단이 선행된 후에 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또 어려운 시술이 필요하고 긴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고 치료를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치과 가기를 좀 차일피일 미루게 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디지털 임플란트는 출혈과 통증이 적고요. 또 수술 당일에 임시보철 장착으로 식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미르치과 김종철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연락이 안 오는데 우리 A씨 일단 내가 계좌 송금한다 해요. 얼마? 얼마든지. 아 진짜 얼마 필요하지 일단 그러니까 얹어서 파는 거죠. 자존심 상해 아 진짜
얼마 준 다음에 혜인 씨가 다시 만나자 할까? 어떻게 알아서 돈으로 안 되면 뭐든지.